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댁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배경에도 빗소리가 들어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빗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늘도 내일도 전국적으로 잡혀 있네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농작물 관리 두루두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국민신문고 이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죠. 오늘은 신문고를 이용해서 꼭 민원을 넣으셔야 하는 분이 계시길래 그분의 사연과 함께 신문고 이용 방법, 제가 이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 문의 댓글이었습니다. 시골땡님과 구독자분께 문의드립니다. 시골땡님 채널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공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문고에 민원 접수할 때 서류 작성 직접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도로로 일부 편입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저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매 이전부터 시멘트 포장되어서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감정평가 3차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경기도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민원인인 제가 관공서 담당자의 실수한 부분, 문서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문서상 오류를 지적하다 보니까 또 감정평가 내역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보여서 확인하려고 정보 공개 요청 의뢰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여 상대방이죠. 담당자. 경험이 없으면 상급자 또는 주변인 분께 물어보고 안 되는 사유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럼 정보 공개 접수하는 방법을 요청했더니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 접수한다고 하니까 그때서 정보 공개하겠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공서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의뢰해 볼 생각인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민원 제가 신청했습니다. 쉽습니다. 앞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서상 오류를 지적했죠. 담당자의 실수, 그것을 지적하고 보니 감정평가 내역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보이더라.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을 의뢰했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 정보 공개 안 된다. 혹시 담당자가 경험이 없어서, 즉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라면 상급자 또는 주변인에게 물어보고 안 되는 사유를 부탁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 알려줄 수 없다. 민원 접수하겠다 했더니 정보 공개하겠다. 이쯤 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우리들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제 글 주신 분은 당연히 이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신문고 이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만 알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 가능한 곳이 국민신문고입니다. 모든 행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등등 14개의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원 신고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인정될 때는 앞으로 처리 절차 등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하는 법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런데 회원 가입 번거로워서 싫으시다고요? 이럴 때는 그냥 비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선택해서 누르시고 기본 정보 넣으시고 내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된 번호 넣어주시면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일단 둘러보셔야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렁설렁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민원 신청란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의 필수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서 작성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신청인 기본 정보란이 있습니다. 우선 나라는 사람부터 밝혀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다면 말이죠. 개인인가 또는 법인인가 단체인가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시죠. 연락처와 이름 또 주소 등을 적어줍니다. 그 아래 진행 상황, 통지 방식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내 민원의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 메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서면, 종이 우편으로 받을 것인가 등등 원하는 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를 밝히고 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쯤에서 민원 발생 지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위 주소, 나와 같은 주소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이시는 민원 확인 보완 설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을 내가 다시 확인할 때도 비번을 넣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제 민원 신청란이 나옵니다. 민원 구분해서 일반 민원인지 제보성인지 교통법규인지 등등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항은 일반 민원이죠. 제목,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지 문제라면 토지 분쟁 관련이라고 적으시고 정보 공개 요청 관련이라면 또 그렇게 적으시면 되죠. 다음입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육하 원칙에 맞추어 적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3자가 읽어보고 무슨 일인지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잘된 글이죠. 이번에 댓글로 문의 주신 분 아주 정확하게 사건의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댓글 주신 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서 적어보겠습니다. 땡땡년 몇 월 며칠 본인은 땡땡 관련 일로 어느 관공서를 방문했고 땡땡 토지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 중 담당자의 실수한 부분을 확인하고 문서상 오류를 지적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 내역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보여서 확인하려고 정보 공개 요청을 의뢰했더니 담당자는 정보 공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래서 나는 담당자가 경험이 없어 이 부분을 혹 모르는 것이라며 상급자 또는 주변인에게 물어보고 안 되는 사유를 알려달라라고 부탁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2회에 걸쳐서 안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럼 민원 접수를 하겠다 했더니 그때서야 정보 공개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나는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으며 등등등.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쪽을 보시면 첨부 파일란이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말로만 적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증거를 첨부하셔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관련 서류 사진이라든지 또는 실제 그날 담당자를 만나러 기관에 갔었다는 사진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 자료는 이때 5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의 내용을 잘 적으셨다면 아래쪽을 보시면 기존 민원 첨부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전에 민원 넣은 것에 관련해서 이어서 민원을 넣으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이전의 자료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허나 민원이 처음이시라면 이전 민원과 관련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의 민원 공개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의 누리집, 홈페이지 등등. 네. 공개 목적, 정책, 질의응답 및 유사한 민원의 답변 참고, 공개 항목, 민원 내용, 민원 답변, 공개 기간, 민원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내 사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한다라는 것. 네, 동의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유사 사례 확인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가 민원을 넣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비슷한 사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펼쳐서 읽어보셔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읽어보지 않으시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민원 내용에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왜? 어째서 이런 장치를 해놓았을까요? 유사 사건, 앞에 보이는 사건 하나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지만,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사례를 보고 알았다면, 결과가 예상된다면 이쯤에서 작성하던 민원 중단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 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상황 등등 다 다르죠. 결과를 받아봐야 합니다. 네, 다르고 다르니까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처리기관 자동 추천란이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처리기관 직접 선택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관련 없는 부서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서 관련 부서로 찾아보내고 진행되었었습니다. 직접 선택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울산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울산이 또 여러 갈래로. 네, 역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처리부서 기피 신청란이 있습니다. 글 주신 분, 네, 사연 주신 분, 담당자 기피 신청하셔야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래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아니고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생겨져 있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성껏 작성한 민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순서, 작성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 별 내용이 없습니다. 5글자만 덩그러니 있죠. 불법 건축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 위해 순서는 어떻게 되며 또 무엇이 필요한지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을 잘 정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미리 한 번쯤 글로 순서에 맞춰서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관련 증거 자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증거 자료가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죠. 네. 이때 혹시 혼자서 자료 준비하시고 민원 신청을 쭉 작성해 나가시다가 뭔가 좀 애매하다. 내가 작성하는 사건 내용이 좀 미비한 듯하다. 그러시다면 다음에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신다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접수 안 됩니다. 다음에 자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댓글 주신 사연자님 덕분에 국민신문고 이용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생각 외로 민원 신고 간단합니다.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